그럼 이제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로 나와주신 박서연 선생님, 그다음에 이인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맡은 발표는 효성 조명기의 분황 원효 인식입니다. 준비된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부처님법으로서 이 나라의 새벽을 연 원효. 그는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로서 오늘날 한국인의 가슴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원효 연구의 초석을 다진 효성 조명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문학자이자 불교학자였다. 그는 원효 저술의 발굴과 원효 전집의 편집 출간, 고려대장경의 영인 간행과 한결대장경의 기획 편찬 등 불교 연구의 기초 자료인 서주류와 금성문 발굴과 집성에 헌신하였다. 또한 신라 불교와 고려 불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조를 출간하여 이 분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불교 사상사와 불교 문화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여 한국 불교 사상사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고영식 교수님은 효성이 1950년에 이미 원효전집을 발간하였고 이후 다시 중보하여 동국대 불교사학연구실에서 원효대사 전집을 재간행한 것을 두고 이는 대각국사 의천이 신편대종교장 충목에서 수록한 원효의 저술 목록 44부 76권의 집성 이래 처음으로 재집성된 전집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효성의 원효대사 전집 간행의 어의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효성은 순수한 조선불교를 조선민족에 적당하도록 독자적으로 창조하여 조선사회에 실제로 행한 것이 원효의 위협이라고 극찬하였다. 효성은 인도불교나 중국불교와 달리 조선불교는 원효에서 그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 원효는 깊고 깊은 미묘한 이론으로 불교의 진가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대중구제의 실행에 주력하여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여 이론화하고자 하는 것이 원효의 근본 사상이며 특색 있는 조선불교라고 하였다. 이는 효성이 원효의 불교 사상은 이론과 실천의 양 방면에서 진정한 그 종교적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몸소 보여준 이가 원효임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성은 현 사회에서 종교는 대중을 향하는 역량을 성취해야 하며 주거 문제의 종교 이론보다는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야 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사회적 발전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효성의 시각은 후대의 불교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7세기 분황 5년은 신구역 간의 대립과 갈등 및 삼국 통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둡고 힘든 시기를 대중과 함께하면서 새벽별처럼 살아갔다. 또한 효성 조문기가 태어나 살아갔던 시기는 국군을 좌우하던 일산늑역과 한일합방, 그리고 이어지는 일제강점기와 민족상전의 비극 6.25 전쟁, 민주화 시기 등 근현대 역사의 대변혁의 시대였다. 그 속에서 효성은 불교학자로서 원효 연구자로서 당면한 현실 속에서 원효의 사상과 철학 및 그의 행적을 통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선행연구에서 고영석 교수님은 효성 조명기의 생애와 저술, 그의 원효 연구 및 불교 연구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 그리고 후세대의 불교 연구를 위한 노력과 업적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에서 고영석 교수님은 효성의 학문적 분류와 범위를 인문학 불교학으로 규정하고 효성의 논주를 중심으로 불교 사학자와 불교 철학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불교 사상사 연구자로서의 위상과 면모에 대해 상세히 고찰하였다. 효성 조명기에 대한 전반적인 그 연구는 고영석 교수님의 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본고에서는 효성이 분황 원효의 저술과 사학 교판설, 원용 회통 화해 사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효성 조명기의 원효 저술 이해.
효성은 시대 정신에 촉각한 불교도는 3000년 전에 불교 잔해를 사수할 필요는 없고 불교 혁신의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방법을 강구하여 현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주견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불교도들에게 시대 정신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효성이 말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방법은 비단 효성이 살았던 시대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그것은 현 시기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효성은 이러한 불교 혁신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방법을 원효를 통해 보여줬다. 본장에서는 우선 원효 저술에 대한 효성의 불교 인식을 통해 그 이론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효성은 원효 사상의 골자는 화쟁주의 귀일 운동이며 어느 주시를 보든지 평등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요. 효성은 원효의 저술은 일정한 방식이 유하여 반드시 최초 성원에서 대의를 서하고 그 다음에 종체를 수라고 기차에 축조 연이하여 독자에게 명쾌한 감을 준다라고 하여 원효의 저술에는 일정한 방식이 있어서 처음의 서문에서 대의를 적고 다음에 종체를 서술하며 그 다음에 자세히 그 뜻을 펴는 것을 원효 저술의 특색으로 함을 말하였다. 효성이 말한 이러한 경향은 무랑수경 종료든 원효 저술에서 뚜렷하게 발견된다. 신라의 태원을 비롯하여 당의 현수법정 등은 원효의 저술을 즐겨 읽고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응연 등 일본의 학생들도 그들의 저술에 원효의 학설을 다수 인용할 정도로 원효의 저술과 사상은 국내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효성은 여사의 다방면의 저술은 결코 학을 희롱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를 변하기 위함도 아니다. 차는 지리산만한 일체의 부문을 융합하여 통일적 불교를 제청하기 위한 비일운동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 내용은 반드시 순문에 분하여 서두에는 그 문대의를 수라되 통불교의 융회 귀일에 속하게 한 것이 전 저술을 통하고 있다라고 하여 원효 저술의 융회적 성격과 특징과 하나로 돌아가는 회통의 측면을 말하였다. 원효의 저술에 나타난 이러한 통불교의 융회적 귀일적 성격에 대해 원효 저술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다. 원효 저술 여러 가지는 조금 생략하고요. 그 밑으로 몇 줄 내려가서 살펴보면 효성은 이들 원효 저술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명언을 강조하였다. 즉 원효의 법화경 종료에 대해 이 책이 법화경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니고 원효의 독창적 의도로서 중국에서 행하던 복잡 다단한 불교 이론들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당시 우리 민족성에 맞도록 종교와 이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원효의 근본 정신이 거의 다른 저서와 같이 여기에도 완연히 보이고 있다. 인도 중국의 조술적인 태도를 탈피하고 전통적 불교를 떠나되 실로는 떠나지 않고 불교의 참뜻을 살리는 진정한 불교를 되찾기 위한 새 불교를 창도한 것이니 여기에 원효의 위대성이 있다라고 하여 대성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화경에 대한 원효의 주석을 통해 거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불교 사상을 강조하고 찬미하였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몇 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효성은 특히 원효의 무량수경 종효를 통화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효성은 정토의 인과를 밝히는데 혹은 불명을 생각하고 혹은 불상을 생각하여 간단 없이 불타만 생각하고 조금도 다른 잡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은 일상생활의 모든 착한 일은 정토에 가는 즉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심을 바라는 것이 거의 정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니 이것을 교학상에서 본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도 원효의 통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다시 정토에 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도의 방편이 없는 사람과 의심이 있는 사람 등은 정토 구품의 변지에 난다고 하니 결국은 발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화엄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하여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효성은 보살심을 바라는 것이 정토왕생의 정인이 된다고 한 것은 화엄교황상에서 본 정토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도 원효의 통화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에서 효성은 정토와 화엄의 사상적 긴밀성을 통화란적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대성기 신론 소에 대해 효성은 이 소의 주화는 마녀를 화해하고 백론을 화쟁하는 자세로서 일관된 것은 시문 화쟁론과 상사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원효 저술에 대해서 이렇게 화쟁적인 측면을 통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효성은 기신론의 회통사상을 통화성으로 연결하였다. 다시 말하면 효성은 원효 저술에 흐르는 회통사상을 통화론적 관점에서 본 것이다. 중변 분별론소는 진제가 번역한 중변 분별론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이다. 효성은 폭넓은 지식으로서 지도론, 그러니까 대지도론, 부사론 등 많은 경과론을 인용하여 모든 학술의 동의를 친절하게 소개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하되 타설을 배척하지 않고 공명된 정대한 태도로서 화해적으로 주석하였다라고 평가함으로써 원효 저술의 특질로서 화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요. 또 유심 안락도에 대해서는 그 인용문을 참조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효성은 유심 안락도의 진천 여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김영태 선생님과 고영석 교수님의 그 견해를 좀 실었습니다. 여기 몇 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처럼 이 책에 대해서는 원효의 저술 진위 여부가 제기되어 있으나 효성은 각의 측면에서는 예토와 정토, 생사와 열반이 모두 일심이라고 한 내용은 원효의 통화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이 책이 원효의 저술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여기에 원효 사후에 역출된 경전이 인용되어 있어 원효의 칭찬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호약들이 예승으로 인간에 끼워 넣어 적은 것이 여러 번 전사하는 과정에서 뒤섞여 본문스럽 끼었던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유심 안락도의 진찬 여부에 대한 효성의 판단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효성은 통화설의 관점에서 이 책을 파악하고 원효의 진찬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원효의 저서가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니까 그 통화설의 관점에서 원효의 저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9쪽입니다. 또 원효 스님 저술 중에 이장의가 있는데요. 이장의에 대해서는 이 책의 출제 부분에서 채성을 혈료문과 은밀문으로 나누어서 논하였으며 혈료문의 설은 은밀문 중에 포섭된 것이라고 생각한 원효는 이 양설은 모두 물기, 그 근기에 해당 각자의 근기에 당하여 각자 화통을 득하는 거로 양설이 모두 실이라 하여 화해로 펴낸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성은 원효의 열방형 종료에도 화쟁의 뜻을 쓰라니 이는 통합적으로 간명하게 열반의 현지를 논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인용문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효성은 만법이 보는 바에 따라 하나도 되고 많은 것도 되며 만법의 근원적 본체는 광탕하여 공평무사하고 하나에 화해한다고 하였다. 즉 승과 상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없어서 현상과 본체가 순과 나타남, 오월하고 열등함의 차별이 없으니 굳이 말하자면 통화이고 불법이라 할 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광탕하여 공평무사하고 하나에 화해하여 우열이 없음을 통화라는 말로 나타내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화는 바로 불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부처님법이라는 그 범주에서 통화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효성의 이러한 견해는 통화란 곧 다름 아닌 부처님 가르침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원효의 저술에 대해 효성은 원효의 사상은 화종론이 그 골자라 할 수 있으나 각 저술을 통해 보면 일관된 주지가 있다고 하였고요. 각 저술의 그 주된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이러한 원효 저술에 대한 효성의 견해를 통해 효성은 원효의 원용 회통 화해 사상을 통화, 즉 총화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명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통화 개념은 총화라는 개념과 거의 같은 그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효성 조명기의 원효 사상 인식. 1. 효성의 원효 사학 교판설 인식. 원효 저술의 특징은 그 오육수 교수님께서 이제 밝혔듯이 종효의 방법과 교판의
식을 통해 저수를 체계화시켜 나갔다는 점에 있다. 원효는 처음부터 교판을 확립하고 저수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의 교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확장되고 심화되었다. 주제하듯이 원효의 교판설은 그의 저술인 화엄경소, 보살 영락 본업경소, 대도경 종료 등에 나타나 있으나 화엄경소의 삼성별교, 삼성통교, 일성분교, 일성만교의 사교판이 그 핵심을 이룬다. 원효는 사제교와 연기경을 삼성별교에 배대하였고 반야경과 신밀경을 삼성통교에, 보살영락경과 법망경을 일성분교에, 화엄경과 보영교를 일성만교에 각각 배대함으로써 전 불교를 삼성과 일성, 통교와 만교의 병주에 배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원효의 사교판에서 일성의 기준은 이승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며 보법을 기준으로 하여 보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수봉교라 하고 보법을 공고하여 밝힌 것을 원망교라고 하였다. 효성은 환경을 특별히 순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경론을 중생 경기에 맞으면 다 옳다고 하여 항상 무쟁, 화쟁을 주안으로 하니 부경의 교판을 씌운다면 통일불교 화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경의 교판으로서 통일불교 화쟁을 말하였다. 여기서는 또한 원효의 경전관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전관은 원효 저술을 이해함에 있어 그 근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효성은 원효 당시는 황엄시대이며 원효의 황경소가 중국 화엄종 성립 사상의 원두가 되었다고 봤다. 이거는 대단한 원효 스님에 대한 극찬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 화엄종의 지역 문화에 뛰어난 화엄학자가 원효의 화엄에 관한 저술을 중시하였는데, 원효의 화엄에 관한 학술을 중시하였는데, 그는 중국 화엄종의 제3조가 되는 현수법장이다. 법장은 그의 저술인 화엄경 탐영기에 원효의 사교판을 인용하였고, 정법사 해원의 간증기에도 원효의 사교판을 인용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효 스님의 화엄경소는 서문하고 근삼만 지금 현존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소에는 이 사교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효 스님의 사교판을 이 법장 스님 저술 화엄경 탐영기하고 정법사 회원 스님의 간증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문헌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성은 원효의 교판 등이 화엄경 제2조 지엄의 수용기보다 차선됨이 사실이고 법장이 화엄종을 대성시키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원효가 중국 학계의 목표게 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효성은 기신론을 보면 원효의 소별기, 종요, 사기, 요관 등이 자료가 되어 법장의 의기를 잉조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효의 기신론, 소와 별기 등이 법장 기신론 사상의 근저가 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효성은 이른바 기신론 3대소 등에 나타난 각 사들의 아리아식관을 거론하였는데 현수법장과 정양사 회원 단연의 아리아식관의 차이를 말하고 원효의 8식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나서 원효가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의 3세를 8식이라 한 것을 법장이 답습하였으므로 결국 법장의 저술한 기신론 어기는 원효의 재전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효성의 이러한 견해는 원효의 사상이 중국 화엄종 대승자에게도 그의 화엄사상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장 등 중국 화엄종 학생 등이 주목한 사골판설에는 원효의 경전관이 잘 나타나 있다. 효성은 원효가 전불교를 사종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사교판설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효성은 원효의 사교판설이 어느 한경의 우열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불교 경론에 대한 그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사교판설에서는 화엄경을 일승만교에 배대하여 얼핏 보기에는 화엄경을 최고로 친 것이라 여겨질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효성은 말한다. 그는 화엄으로서 불교의 최고봉이라 할 것 같으나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불교를 순차적으로 분류하고 총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라고 하여 원효의 사교판설이 본질적으로 경전상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이 부분은 바로 원효 스님의 사교판설을 통해서 원효 스님의 회통 사상이 여기도 이제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원효가 화엄경뿐만 아니라 법화경, 열반경, 기신론 등 불교 경률론 3장의 전 불교에 걸쳐 일관된 논지로 주축을 행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하였다. 이 효성 조명계의 통화설과 원효의 원효 회통화의 사상, 원효 관련한 효성의 연구는 총화론 혹은 화쟁론의 기반 위에서 전개되었다. 총화론은 통화설의 달인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효성은 총화성이란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 인용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성의 이 말에 따르면 총화는 분절에서 생하고 분절에서 표현되는 것이나 현실적 실존을 가지는 것은 부분뿐이다. 총화성은 실존하지 않지만 분절에서 표현되고 분절에서 매개되고 분절에서 생한다고 하여 총화와 분절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총화성은 다수절의 집적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총화로부터 총화의 분절로서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부분을 모아 총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총화로부터서 총화의 분절로서 일때에야 비로소 분절이 그 의미와 생명력을 갖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효가 의도하는 진정한 원효 회통 화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현수 법장 스님이 말씀하신 그 지배 부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래, 기둥, 흙, 벽돌, 또 시멘트, 요즘 말하면 그런 거, 지푸라기 이런 걸 다 모아서 집을 만들지만 결과론적으로 집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푸라기나 이런 그 석가래 등은 각각의 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총괄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석가래 기둥 여기에서 집 이 관점이 아니라 역으로 집이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석가래 돌 뭐 이렇게 그 재료를 본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조명계 선생님의 총괄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현수 법장 스님은 그 중국 하엄정의 그 하엄정을 완성시킨 그 성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지배 부여와 이 효성 정은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총화론의 그 관점이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보여지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이 총화론은 즉 통화론은 효성 선생님의 그런 어떤 화엄사상적 관점에서 나온 그 출발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통화론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가겠습니다. 통화와 원용, 회통, 화해의 구현. 효성은 원효의 생애를 불교의 논사학조로서의 방면과 깨달음을 교연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보았다. 무엇보다도 효성은 원효를 불교의 역사에서 불교에 예속되지 않고 불교를 활용한 성각자로 보았다. 효성은 원효는 횡행하는 철학의 본령에서 불타의 본원을 취하였다. 용수, 마명, 구마라직, 가상지의, 지엄 등은 불교를 철학적 희롱으로 자랑을 삼았으나 이는 원효는 논사로서의 모모, 학자로서의 모모 하는 고승인이 석학인이 하는 것은 일소에 붙였다. 생각컨대 조선도 1900년간 다수의 명습도 있었고 여다의 신자도 있었지만은 개개가 불교의 노예일 뿐이었고 불교를 지배하는 자도 없고 불교를 활용하는 자도 없었다. 원효는 이 임무를 완성하였으나 다만 후계자 없음을 비통할 뿐이다. 실로는 몇몇 일백을 지우금통하고 있으나 표면으로는 종도 없고 파도 없다라고 하여 원효의 불교 정신이 확실한 종파로 몇몇 이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성은 원효의 생애 후반기에 이루어진 중생교화 활동은 거의 자각 내용의 재현으로 보았다. 효성은 원효가 중생교화의 활동을 위해 승려로서의 명예와 권위, 자격을 인정받았던 교단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남루한 차림새로 저작거리로 걸어 들어갔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보살의 행동인 동사섭의 실천이며 환경의 보살들을 실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요.
원효가 세속인의 복장을 하고 천천만락의 사람들과 교류 접인하면서 그들의 근기에 맞게 불교의 사상을 알게 하였음을 삼국유사의 기록과 함께 언급하였다. 이는 원효가 그의 생애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양 측면에서 불교 구원의 최고 목표를 보인 것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효성은 원효가 한국 불교의 근슬자이자 횃불이며 완성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효성은 원효의 사상은 철저히 대중구조에 있었다고 봤다. 효성은 원효의 사상을 이타행의 실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효성의 이러한 원효 인식은 원효 당시뿐만 아니라 효성이 살아간 시대,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공히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효성은 원효 대성은 이미 인류 의식을 각성하여 대중생활의 의의를 제시하고 그 실행 방법까지 추이하였다. 이 문화 역량은 미래연급토록 규범을 들이올 것이나 하시대의 대중이 최대의 수용성을 가질는지가 문제이다라고 하여 원효를 통해 그 시대적 활용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효성은 원효에 대해 행적 용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인용문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효성은 불교가 진정으로 불교인 것은 행이 있기 때문이며 원효야말로 행 중심의 신종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효성이 말한 원효의 행위란 이른바 원효의 무효행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원효의 무효행은 이론과 실천을 아우른 행적 용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효성은 원효가 존귀한 고승으로서의 자태를 때로는 티끌 세상에 감추고 세속인들과 함께하였으며 경론을 주석하고 법화경, 화환경 등의 대승경전을 강설하기도 하고 혹은 산수관에서 좌선도 하며 지냈다고 하고, 이는 유마거사를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즉 효성은 원효의 무예행을 비롯한 그의 삶을 인도의 유마거사에 견준 것이었는데, 이러한 효성의 원효 인식은 원효를 하나의 인간으로서라기보다는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통용되는 정설상의 이상적 인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효성의 이러한 인식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뜻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것은 효성이 원효를 단지 신라 통일기에 활동한 역사적 인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대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불교도들에게 불자로서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무언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대 정신의 각성이라는 차원에서 불교 혁신을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전적 방법을 원효의 삶의 행적을 통해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종교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종교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삶을 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직면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행로를 인도해줄 하나의 밝은 밑줄기를 원효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원효가 신라의 사람들에게, 서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상황에 따라 각자가 필요로 하는 바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자 하는 수기 교화의 방법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한다고 생각된다. 효성이 주목했던 수기에 철저했던 원효의 대중 접근 방식은 오래전 신라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종교,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결론은 이상의 요약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청동 스님의 논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입니다. 논평문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박사연 박사님의 효성 조명기의 본항 원효 인식을 잘 읽었습니다. 본고는 효성의 원효 저술 이해와 원효 사상 인식에 대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논자는 먼저 2장 효성 조명기의 원효 저술 이해에서 원효 저술 전반을 관통하는 사상에 대한 효성의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효성 조명기의 원효 사상 인식에 있어서 효성의 원효 사교 판술 인식과 원용 회통 화해 사상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통화설과 원효의 원흉 회통 화해의 우연에 대해서 다루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는 글로 제한된 지면 안에 효성의 원효 이해에 대한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들에게 학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재능과 정성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잘 정리해서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불교학연구소에서 개최되는 매 행사에 거의 최고의 빈도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해 주시는 데에는 이런 정성스러운 열정과 학문적인 재능이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과 발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도 이 논평자 입장에서는 청중을 대표해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효성의 사상을 요약해서 발표자의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질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더 공유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고 4페이지고 여기는 37페이지인데요. 37페이지 보면 효성의 원효 저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효성은 특히 원효의 무량수경 종류를 통화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고 하셨고 보살심을 바라는 것이 정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화엄교학상에서 본 정토사상이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효성이 무량수경 종류를 특별히 통화적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은 원효가 무량수경을 단순히 정토경전으로만 보지 않고 대승불교 전체의 교의로 보았다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원효는 무량수경 종류에서 보살장교지 격언 불토인과지 진전야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이 경이 보살장교의 격언이고 불토인과의 진정한 경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이 정토경전일 뿐만 아니라 보살장교인 대승경전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바와 같이 원효는 이 경전에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왕생의 정인으로 발보리심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보리심의 원리가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인지는 고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효는 수사발심과 순리발심이라는 두 가지 발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수사발심을 기신론의 진성지발심과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순리발심은 해행발심과 증발심을 합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직접 인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량수경 종류에서 원효는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한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위의 네 가지 문에서 설한 정토는 모두 열애가 원행으로 성취하는 바이며 저곳에 태어나는 자의 자력으로 성취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중생이 자력으로 바라는 보리심이 정토왕생의 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효는 한편에서는 기신론의 3단계의 발심을 2단계로 압축해서 자력의 발심으로 정인으로 하여 정토왕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력으로 정토왕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정면으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보리심의 내용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양면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토사상뿐만 아니라 원효가 이해하는 대승불교의 교의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성의 통화의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으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초고는 6페이지고 여기는 39페이지인데요. 보면 효성의 원효 저술 이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효성의 통화적 입장의 사상을 잘 볼 수 있는 대목이라서 다음같이 요약해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효 저술에 대해서 효성은 원효 사상은 화쟁론이 그 골자를 할 수 있으니 각 저술을 통해 보면 일관된 주지가 있다고 하였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법화경 종료, 대경 종료, 대승 육정 참여 등 쭉 이렇게 기신론까지 쭉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효성은 원효 사상 전반을 관통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효성의 놀라운 통찰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효성이 언급하는 전 불교를 화해하여 하나로 돌아가려는 원효의 주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찰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경우 17종의 종류를 저술하였으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파의 교의를 핵심을 꿰뚫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저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급에 따르면
이 모든 교회의 뜻이 하나로 통함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회의 핵심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 논서는 오직 기신론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기신론이 그의 사상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 그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서술한 바는 넓지만 간략하게 말할 수 있으니 일침에서 이문을 열어 마라백팔의 넓은 가르침을 총괄하였으며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보여 유사 15회부터 해서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대방등 대집 올장경의 은밀한 현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러한 것 가운데 여러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이 기신론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모든 경전의 뜻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하나로 꿰뚫어져 있는 것은 오직 이 기신론 하나뿐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위에서 원효가 언급한 모든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이 기신론뿐이다 라는 언급이 좌우상위의 모순에 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여러 경전들 가운데 있는 기신론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위에서 논자가 제시한 효성의 언급상으로는 기신론도 여러 경전들 가운데 하나의 지위에 해당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는 적어도 원효의 저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효성의 입장이 있는지 혹은 논자께서 어떤 입장이 있으신지 고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동 스님의 논평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촉박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주셔서 저의 그 논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집의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열의 본원력을 집에 비유하고 작업 인력을 그 벽돌이나 시멘트, 지푸라기 집을 구성하는 그 석가래 이런 각각의 요소를 본다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자력의 발심은 그냥 단순한 지푸라기, 벽돌, 시멘트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토왕생의 정인으로 작용할 때는 단순한 자력의 발심이 아니라 열의 본원력이라는 집이라는 그 관점에서 통화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발심이라야만이 정인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인이 되는 이것은 정인이 된다고 한 것이 바로 통화론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근거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화엄경은 그리고 화엄경의 근간 화엄사상은 기본적으로 열의 깨달음의 그 세계를 다시 설명해낸 가르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부처로 가는 것을 설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세계에서 중생을 바라본 관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환경의 그런 경전적인 그 위치를 생각할 때 그 열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 가르침을 설파한 경전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중생이 보리심을 바란다는 그런 단순한 측면이라기보다는 열애의 본원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열애의 본원에서 그 출발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바람으로써 중생이 보리심을 바람으로써 다시 열애의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화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질문은 그래서 이제 여러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꿰뚫은 것은 오직 이 기신론뿐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로 꿰뚫은 것을 저는 아마 일심사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차별적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언급은 매우 소중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효성 선생님의 그 대승기신론 소에 대한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승기신론 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산문으로 나눠 이런 정세를 밝히고 이는 제명을 풀고 3은 본문에 대한 구절을 해석하였다. 풀이하는 태도가 감명을 주로 하되 조직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여기에서 불교의 진리를 자각하도록 되어 있다. 그는 서문에서 말하기를 이 노는 열반, 법화, 금강명, 합성, 화엄, 영락, 대품, 대집, 일장, 올장 등의 제 모든 대성경전의 관심, 즉 핵심이고 이들의 경전을 관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른바 대승통론의 성격으로서 파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승기신론 소의 주안점은 만유를 화해하고 백론을 화쟁하는 자세이다라고 자세로 일관되었다라고 효성 조명기 선생님께서 이제 원효 사상의 특질인가 그 논문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한다면 그 청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의문점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네, 만족합니다. 그리고 네, 발심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인이 발심과 과이 발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이 바라는 보리심이 단덕, 지덕, 은덕, 정인과 상인응이 되어서 열의 바로 보는력이라고 하는 과이 발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정정취에 오르게끔 된다라는 그 논리가 이제 무량경 종류에 이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 잘해 주신 거고 뒤에 답변도 대단히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지만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편하게 그냥 박사연 선생님한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대신기준론 소가 총화다, 원효사상의 특징이다. 두 번째 답변하셨고, 첫 번째는 인이발심에서 과외발심으로 갈 때 무량수용 종료라는 책이지만 화엄경의 총화적 시각에서 봤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네,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걸로 박수로 감사 표시하고